자, 이번에는 단락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단락 현상. 자, 단자는 짧을 단자입니다. 락자는 이을 락자. 그러니까 짧게 이어졌다. 자, 단락이 되면 그 단락 부분의 임피던스가 제로가 됩니다. 그 말은 임피던스가 최소화되니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최대화 되겠죠. 이 전류가 커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죠. 자, 회로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단상 이선식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선로가 전원이 있고 단상 이선에 부하가 있다라고 칩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이 선과 이 선이 이어졌다. 그죠? 이어지기 전에 전류는 이렇게 해서 부하측을 통해서 이렇게 갈 건데 중간에 이어졌죠. 그럼 여기가 임피던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소화되는 제로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부하에는 임피던스가 여기보다는 이 제로보다 훨씬 크죠. 전기는 꼬름해서 약한 놈만 줘집니다. 그래서 전원에서 왔던 전류가 부하측으로 가지 않고 단락 지점을 통해서 다시 전원측으로 돌아간다. 이때의 전류는 전격 전류의 수백 배에 달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수백 배 되는 이 전류치,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류라고 하는 게 흐르면 이런 게 작용한다. 전류에 따른 작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단락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열적 용량이라는 게 검토돼요. 자, 우리는 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열이라는 게 뭡니까? 자, 어떠한 도선이 이렇게 있다. 양단에 V볼트라는 전압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전압 차이에서 도선 내에 있는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게 전류다. I암페어. 자,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동하냐? 아닙니다. 서로 전자끼리 충돌을 야기합니다. 전자끼리 충돌이 생기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열이 발생되는 거죠. 그게 줄열이다. 얘는 운동에너지를 잃게 하고 전자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저항이라고 하자인 거죠. 그래서 전자가 흐르다가 충돌해서 열이 발생된다. 그러면 여기에 R옴이라는 게 저항이 생긴다 이거죠. 자, 이렇게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흘리고 전자충돌이 생겼다. 그때 일정 시간 T-세크 동안에 이런 일을 벌였다 생각하면 그때 이 도선에는 어떠한 열이 생기느냐? Q는 0.24의 I 제곱 RT 칼로리의 열이 생깁니다. 그죠? 이런 얘기. 자, 그런데 전격 전류의 수백 배이니 이 I가 단락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무지막지한 열이 생겨요. 거의 단락은 폭발성으로 이 쇼트, 합선이라고 그러죠. 폭발적으로 아예 그 폭발이 생깁니다.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죠? 이런 영향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는 앞선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얘 평행 두 도체 간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거해서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 힘이 전자 키계력이라고 합니다. 앞선 설명에서 두 평행 도체 간 작용 힘 F는 2πd의 μ0의 I1, I2 뉴턴 퍼 메타라고 설명되었죠. 자, 얘 공기 또는 진공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7성 헬리 퍼 메타입니다. 두 도체간 거리. 그죠? 자, 요게 이제 이 전선의 절연체의 종류, 배열,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뀐다고? 전자기계를 F는 2.04K에 D에 IM의 제곱에 10의 마이너스 9성 kg per 메타로 바뀐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지점에 열적으로 녹고 폭발하고 전자력에 의해서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생긴대요. 자, 여기는 지금 두 도체 간 전류 방향이 다르죠? 얘는 이리 왔다가 얘를 요리 가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절연체가 이 기계력에 의해서 절연체라든지 이런 게 뭐? 변형되고 그게 따라서 소손될 거다. 그럼 절연체가 맛이 가면 못 쓴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 자, 케이블은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자, 도체가 있죠? 도체. 그리고 이 도체 외부에 뭐가 있습니까? 절연체가 있다. 그리고 외부에 뭐가 있습니까? 피복. 그죠? 피복. 자켓이라고 하는 거. 자켓이라고. 피복이 이렇게 있다. 피복이. 자, 얘는 도체고. 자, 이분들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자, 기본적으로 도체는 뭐하는 겁니까? 전기를 통하는 통전하는 거죠. 자유 전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절연체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전개, 균일이 목적입니다. 도선이 이렇게 쫙 있는데 외부에 절연체가 있겠죠. 이 부분 전개, 이 부분 전개, 이 부분 전개, 이 부분 전개, 이 부분 전개를 균일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달라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으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국부적으로 절연이 파괴되겠네. 자, 피복의 역할은 절연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그죠? 자, 단락과 더불어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자, 조금 더 나아가서 3번이 되겠네. 3번이. 자, 우리가 단락 관련해서는 제가 뭐 에어클래스 본 강의에서는 더 심도 있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관련된 공식이 있죠. 이런 것들 좀 언급해 보고 싶다.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싶은 퍼센트 임피던스. 이 의미가 뭐냐? 자,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건 이겁니다. 자, 계통이 이렇게 있고 도선을 깔아서 부하를 연결했네. 그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말은 전원전압, 상전압을 100%로 기준했을 때 이 선로의 전압강화 비율을 말합니다. 전압강화. 자, 여기에 전류 I가 흐르고 여기에 Z가 있겠죠. 그죠? 전압강화는 어떻게 됩니까? 전격 전류 IN이 합시다. IN, Z 이렇게 되겠네. 그 비율을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더라. 자, 수식으로 적으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말씀드린 대로 상전압을 100%로 했을 때 전원, 이 선로에 전격 전류 흘렀을 때의 전압 강화의 비율이더라. INZ다.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의미도 알아야 된다. 자, 얘를 선로의 기준 용량과 기준 전압을 가지고 환산하는 법이 있죠. 10V 제곱에 PNZ도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이때의 V를 뭐랍니까? 기준 전압이라고 하죠. 단위는 킬로볼트를 씁니다. 얘는 기준 용량이라고 하죠. 단위는 kVA 단위입니다. 둘 다 킬로입니다. 그리고 얘는 실제 임피던스. 요것도 퍼센트 임피던스의 다른 식. 그리고 우리가 또 관련되는 것. 자, 요를 본 강의에 때는 유도도 했지만, 자, 이겁니다. 자, 100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는 IS의 단락 전류에 대한 전격 전류의 비와 똑같습니다. 전류량은 용량과 비례하거든요. IS가 단락 전류면 단락 용량에 비례한다. IN이 전격 전류면 기준 용량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KS, 얘를 뭐라고 합니까? 단락비라고 하죠. 이 단락비도 무진장 중요합니다. 단락비는 기계의 구조가 철기계인지 동기계인지 이 기계 특성을, 기계적 특성을 단락비라고 하는 전기적 특성으로 표현한 것이 단락비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단락 현상에 대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단락비에 대해서 또 진하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